요즘 바닷가와 강변 등 자연을 배경으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 캠핑족의 추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입니다. 군항의 도시 진해에서 70대 어르신이 10여 년 동안 거북선을 만들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인 합천 황매산에서 분홍빛 철쭉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29일부터 황매산 철쭉제도 펼쳐집니다. 5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창원시 마산 하포구 신신예식장에서 무료 예식을 해준 백낙삼 씨가 28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요즘 바닷가나 강변 등에서 자연을 배경으로 캠핑 즐기는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얌체 캠핑족의 추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명당으로 불리는 자리마다 일명 텐트 알박기를 하면서 주민과 이용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360도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3기 해안도로.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끼고 달릴 수 있어 창원의 인기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도로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도로 옆 주차 구역마다 빼곡히 세워진 대형 차들. 대부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카라반입니다. 마창대교와 바다가 보이는 명당 자리에는 장기 주차한 캠핑카와 카라반이 점령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이 수십 대가 이 렌터카 식으로 이 주차가 돼 있으니까 일반 차량 온 손님들도 주차하기가 힘들고. 캠핑족들의 비양심적인 행동,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알박기 캠핑족들은 자신의 개인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카라반과 카라반 사이 일정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시간 날 때만 와서 노는 캠핑족인 셈인데 옮기거나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은 차로 등록돼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계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의 캠핑 명소로 알려진 본포 소변 생태공원. 강이 보이는 곳마다 수십 개의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은 사람이 없는 빈 텐트입니다. 계십니까? 심지어 찢어지고 색이 바랜 채 방치되는 텐트도 있지만 이런 텐트는 사유재산이어서 치울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자리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편리한 시간에 와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다 이게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관리 안 하니까. 일부 캠핑족은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곳은 화기 사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이처럼 불판과 토치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고 불을 피운 흔적도 주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처럼 알박기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는 결국 야영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속 권한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알박기 텐트 부분들은 다른 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야영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어떤 지역을 독점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야기한 파장에 애꿎은 이용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8일 창원시 진해구 부건로터리 특설재단에서 제478주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이충무공 선양군항제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제례는 식전 행사와 탄신제 등의 순으로 열렸습니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초헌관을, 신수훈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참모장이 아헌관, 김환태 이충무공 선양군항제위원회장이 종헌관을 맡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도시로 손꼽히는 진해에서 한 70대 어르신이 10여 년에 걸쳐 작은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분황의 도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 학원을 시작하게 되면서 거북선을 하나 제작해야 되겠다. 옛날 일이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는 근본에 있지는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3대 철쭉 군락지이자 한국관광 100선에 2년 연속 선정된 전국 대표 관광지, 그리고 방탄소년단 리더 RM의 뮤직비디오로도 촬영된 이곳, 어딘지 떠오르십니까? 바로 합천 황매산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철쭉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4년 만에 열릴 철쭉제 준비도 한창인데요.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합천 황매산으로 안내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물들어 있는 듯, 분홍색 물감들만 모아 뿌려놓은 듯 온통 진분홍빛 물결이 일렁이는 곳. 하늘과 맞닿은 천상의 화환이자 어디서든 인생사진이 나오는 이곳. 바로 영남의 소금강 합천 황매산입니다. 해발 1113m, 60만 제곱미터 황매 평전에는 산허리에서 산 정상까지 철쭉 개화가 한창입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만개 시기는 늦춰졌지만 대신 좀 더 오래 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합천 황매산 철쭉은 전국 최대의 철쭉 군락지를 자랑하고 있고 850m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황매산 철쭉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개는 다음 주 5월 5일 전후해서 황매산 철쭉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산행의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철쭉군락 아래까지 차량으로 올 수 있는 데다 노약자와 장애인도 안전하게 철쭉으로 안내할 카트가 대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산 정상에 1.4km 완만한 무장의 나눔길도 첫 선을 보여 황매산의 위로를 전합니다. 산에 와가지고 나서 나만 오고 미안했었는데 애가 이야기해가지고 마침 자리가 비었다 하면서 카트 둘이 탔어요. 안 그래 모아볼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거 이렇게 기분 좋지? 좋아요. 기분 좋다. 코로나 이후 4년. 드디어 열리게 된 철쭉제에는 이런 세심함까지 담겨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입니다.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런 곳이 합천 황매산이라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즐기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힐링하시고 우리 철쭉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천 황매산 철쭉제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분홍빛 천상의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의 한 딸기 육묘 농가에서는 품을 적게 들이면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육묘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강진 성전면의 한 딸기 육묘 농가입니다. 오는 9월 출하를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지만 일손 부족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했는데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덕분입니다.
바꾸고 나서 저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날씨가 좀 많이 뜨겁잖아요. 한 번에 딱 했다가 딱 멈출 수가 있어요. 딸기 육묘 재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인 육묘 재배. 어미묘에서 줄기가 나오면 그 줄기를 땅이나 포트로 유인해서 또 다른 묘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어미묘에서 모든 모종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달. 반면 삽목 육묘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미묘의 줄기에서 생긴 새로운 묘를 미리 잘라서 준비해두고 한꺼번에 포트에 유인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자른 묘가 상하지 않게 물과 햇빛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게 관건. 삽목 육묘는 지난 2020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새로운 농법입니다. 하지만 물 관리의 어려움과 절단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재배가 어려워 쉽게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냉동고 등 새로운 재배 시설이 확충된 만큼 시설 지원과 농가 교육을 확대해 삽목 기술 전파에 나섰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삽목육묘를 잘 활용하고 기술이 잘 정착을 하면 노동력을 절감을 시키면서 좋은 모종을 만들어서 딸기 소득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노동력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농촌. 작업 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 농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의 단체는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마산은 이승만 독재로 수많은 불행을 겪은 도시이고 한편으로는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2024년부터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사전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경남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경남 도내 30여 개 장애인 단체는 28일 경남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지역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생존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발족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경남 지역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에 관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단체는 강순희 경상남도 장애인 복지과장에게 장애인 이동권 등 지원 정책 강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5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을 위해 창원에서 무료 예식을 해준 백낙삼 씨가 28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쓰러져 투병 생활을 해온 백 씨는 28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967년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신신 예식장을 열어 계속해서 무료 예식 봉사를 해왔습니다. 2019년 사회봉사공로로 국민훈장 성료장을, 2021년에는 사회의 귀감이 됨을 인정받아 LG 의인상도 받았습니다. 28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기 2023년 경상남도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도지사에게 듣는 열정특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서 박 지사는 도청 공무원들에게 도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부서장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토론을 실시하고 시책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박 지사뿐 아니라 이수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다양한 특강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